오늘의 두 번째 강의 2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의 강의 주제는요, 2024 대입 전형의 변화입니다. 전년도의 입시에 비해서 크게 변화된 것은 없지만 어떠한 부분들이 변화되었고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의 변화 안내에서는요, 첫 번째는 2024학년도 대입 일정하고 그 다음에 대입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요. 두 번째로는 2024학년도 대입이 어떻게 전년도에 비해서 달라지게 되었는지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모집 시기에 따라서 대입 전형은 수시 모집과 정시 모집, 추가 모집으로 분류됨을 알고 계시죠? 예. 금년도에는요, 2023년 9월 11일에 수시 모집 원서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정시 모집은 2024년 1월 3일에 시작이 되고요. 추가 모집은 2024년 2월 24일에 시작될 것입니다. 수시 모집에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전형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정시 모집은 대부분이 수능 100% 전형인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지만 실기와 실적 전형이 있는 전형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은 수능, 학생부, 실기, 실적 전형이 대부분인데요. 수능 위주의 전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가능 횟수를 살펴보면 이게 수시 모집은 6개 가능하다는 건 아시죠? 정시 모집은 가능하다고 해서 3회 지원이 가능하고요. 추가 모집은 제한이 없습니다. 그냥 지원하시면 됩니다. 즉 횟수 제한이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수시 모집에서 6회를 지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6회의 기준이 뭘까요? 6개 대학일까요? 그게 아니라 지원한 전형, 즉 6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 그 횟수에 미포함되는 대학은 특수목적 대학, 육해공군 이런 사관학교나 경찰대, 그 다음에 특수목적 과학기술원 등, 그 다음에 산업대, 전문대는 6회 지원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한 예시로 한 대학에 몇 장의 원서를 쓸 수 있느냐는 이미 대학들이 정해놨습니다. 서울대학교는 한 장만 쓸 수 있죠. 연세대학교는 이렇게 5장 쓸 수 있습니다. 전북대학교는 교과전형 하나, 종합전형해서 2장의 원서를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각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모집 시기별 복수 지원 금지를 해놓고 있는 내용들이 있는데요. 수시 모집에 합격하면 내가 다니고 안 다니고는 나의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합격했는데 다니지 않는다, 즉 미등록을 한다 하더라도 정시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함을 명심하셔야 되겠고요. 정시 모집의 합격 등록은요, 합격했을 때에 내가 등록을 하게 되는데 2월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추가 모집에 가능하려면 정시 모집 등록대학의 등록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다만 수시 모집에 합격한 학생은 추가 모집에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자세하게 알아보시면 일반 대학의 수시 모집입니다. 원서 접수가 9월 11일에서 15일 사이에 3일 이상 대학들이 선택을 하고 있고요. 수능 시험일이 11월 16일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각 대학들의 모집 요강에서 살펴보실 수 있고요. 전문대학교도 수시 모집은 실시를 하게 되는데 1차 모집은 9월 11일, 즉 일반 대학 모집할 때 똑같이 출발을 합니다만 모집 기간이 깁니다. 그 다음에 일반 대학, 즉 4년제 대학은 수시 모집을 1차, 2차 나누지 않고 그냥 9월 11일에서 3일 이상 해서 지원하면 그걸로 끝입니다만 전문대학은 수능 이전과 수능 이후에 기회를 한 번씩 주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모집, 2차 모집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은 이제 수시가 마무리된 다음에 실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2024년도에 실시되겠습니다. 접수가요. 그래서 가나다군 중에 하나씩 선택을 해서 3장의 원서를 쓸 수 있고요. 이제 정시 모집에 탈락을 했거나 수시 모집에 탈락한 학생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형이 추가 모집입니다. 추가 모집은 각 대학교 홈페이지에서 이제 미충원 학생 인원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각 대학 홈페이지를 참고하셔야 되겠습니다. 추가 모집에 응시할 수 있는 학생은 어떤 경우일까요? 수시 모집에 합격한 사실이 없는 자, 그 다음에 정시 모집에 등록되어 있으면 안 됩니다. 다만 정시 모집에 등록했다가 등록을 취소한 학생은 할 수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서 산업대학이나 전문대학에 합격했을 경우에는 미등록, 즉 등록을 포기하지 않고도 일반 대학, 4년제 대학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2024학년도 대입은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큰 틀로 보자면 달라진 내용이 크지는 않습니다. 세세하게 아주 적게 반영 상황들이 달라진 대학들이 있는데요. 한번 살펴본다면 전체 모집 인원이 좀 감소했고요. 그런데도 수시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요. 수도권 지역에서는 정시 모집이 조금 증가한 대학이 소폭 있고요. 비수도권 대학은 수시 모집이 올라갔습니다. 사회통합전형과 지역인재전형 모집을 좀 늘렸고요. 가장 큰 사실이죠. 자기소개서가 전면 폐지됩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평가 항목이 축소되죠. 즉 수상 경력이나 또 하나는 외부 봉사활동이라든가 또는 독서 등이 평가 항목에서 사라짐으로써 항목이 축소된 게 2024학년도에 큰 변화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는 교과전형은 일반적으로 내신 성적을 정량적으로 즉 등급 숫자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2024학년도에는요. 정성평가 반영 대학이 몇 개 대학 증가했습니다. 정성평가라는 건 학교생활기록부에 내신 성적뿐만이 아니라 다른 교과 세특 등을 참고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교과전형에서 수능체제를 반영하는 대학들 중에 많은 대학들이 수능체제를 완화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장 추천제가 있는데요. 그 학교장 추천 인원을 확대한 대학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서울대학교가 정시 모집에서 지금까지는 과탐2를 반드시 응시했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과탐을 2를 응시하지 않아도 지원이 허용되고요. 고려대학교가 서울대학교와 같이 교과 성적을 정시에서 반영하는 것을 신설했습니다. 논술 전형은 소폭 확대되었고요. 표에서 보시다시피 지금 현재 2024학년도에 각 전형별 비율이 나오고 있는데요. 16개 대학 어떻습니까? 15개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40%를 넘고 있습니다. 이미 2023학년도에 확대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정시 모집 비율이 많이 늘어나거나 하는 대학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방 거점 대학들의 전형별 상황입니다. 어떻습니까? 수도권 지역과 다르게 수시와 정시 중에 수시 모집 비율이 굉장히 높죠.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수시 모집 중에 어떤 비율이 높습니까? 교과 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앞표를 잠깐만 살펴보시면 수시 모집 비율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지방 거점 대학들의 교과 비중이 굉장히 높은 반면에 수도권 지역은 어떻습니까? 수시 모집 비율 중에서 종합전형의 비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수도권 지역은 종합전형으로 그다음에 지방대학들은 교과전형으로 학생을 수시 모집에서 주요 전형으로 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지역대학인 전북대학교는 현재 수시 모집 70, 정시 모집 30% 정도의 비율로 모집하고 있는데요. 역시 교과전형으로 45%를 모집하고 있기 때문에 교과전형으로 여러분들이 전략을 꼭 짜실 것을 부탁 말씀드립니다. 네, 전년 2023학년도와 2024학년도의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방송에서 부모님들이나 학생 여러분들께서 정시 모집이 확대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지 수시 모집이 확대된다는 얘기는 아마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게 방송의 힘이라는 건데요. 정시 모집이 확대되는 대학은 우리나라의 일반 대학 200여 개 대학 중에 15, 16개 대학에 해당되는 아주 적은 대학의 숫자입니다. 그런데 방송에서 그 대학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체 대학의 수시 모집이 줄어들고 정시가 확대되는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표에서 확인하시다시피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전체적으로는 수시 모집 비율이 전년도보다 높아졌음을 알 수 있고요. 특히 비수도권 대학은 88.1%로서 굉장히 높은 비율을 역시 수시 모집에서 모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2024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내용이 있기도 한데요. 학생부 기재 내용이 변화되었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수상 경력이라든가 또 하나는 독서라든가 봉사활동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자기소개서가 폐지되었고요. 서울대학교의 입학 전형이 변경된 점도 주요 내용 중에 하나고요.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지원 자격이 강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023학년도부터 실시된 지방대학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의무 선발이 확대되었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의 정시 모집 인원이 소폭 증가한 것이 2024학년도 대입의 주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소개서가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서 금년도부터 폐지되고요. 농어촌 지원 자격이 강화되는데요. 재학기간과 거주기간의 연속한 연수이다. 무슨 얘기냐면 입학일로부터 졸업식까지 중간에 휴학을 한 번이라도 했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졸업과 입학이 쉼없이 이어졌어야만 인정을 받는다는 얘기고요. 학생과 학부모의 거주지가 각각 거주지가 주민등록상의 거주와 일치해야만이 되지 서로 다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다음에 2023학년도 대입 전형부터 그러니까 올해 대학교 1학년 여러분들의 선배들이죠. 부터 지방대학교의 의대, 약대,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이 의무화되면서 지방대학 의학 간호계열의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기존의 권고 비율 즉 강원 제주는 15%이고 그 외에는 30%의 의무 비율에서 40% 강원 제주도 20%로 상향 조정된다는 점이어서 이 지역 학생들의 활로가 조금 더 넓어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의 입학 전형이 변경되었고요. 주요 대학의 교과 전형의 변경 사실은 가장 큰 것은 수능 최저의 완화입니다. 고려대나 홍익대 등이 기준을 변경했고요. 그다음에 추천 인원이 확대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서강대나 서울시립대 등이 추천 인원을 대폭 늘렸고요. 그다음에 주요 대학들에서 일반 선택 아닌 진로 선택 과목에 반영을 하는 대학들이 많이 확대되었고 또 하나는 확대되지 않더라도 기존에 반영을 했음에도 더 반영 비율을 높인 대학들이 있게 됩니다. 또 하나는 학교장 추천 전형에 지원 자격이 변화된 대학들이 있습니다. 특히 고려대학교는 2023학년도에는 졸업생도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금년도에는 이제 재학생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반면에 서울시립대와 한국외대는 재수생까지 지원 가능하도록 이렇게 대학들이 지원 자격을 변경했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반드시 살펴보신 다음에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의 내신 성적만으로 우리가 이제 교과 전형과 종합 전형을 판단하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 다른 반영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보고 전략을 짜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3학년 내신 성적을 끝까지 관리할 것을 여러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면서 수시 모집 끝난 후에도 수능 최저가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만족시키는 것에도 대비하셔서 수능 이후에 수시 모집 이후에도 수능 준비에 만반을 기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교과 전형의 특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전국 모집 비율이 소폭 증가했습니다.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일부 완화되었다고 그랬죠. 고려대 인문이라든가 서강대, 성균관대, 수도권 지역의 대학들이 좀 있고요. 지역균형 고교별 추천원이 확대되었고 진로 선택감 좀 전에 말씀드렸죠. 그다음에 정성평가로 교과 평가 도입이 증가되었고요. 학교장 전형이 없었던 대학들이 올해 신설됨으로 인해서 특히 동덕여대, 삼육대 또는 한국항공대, 경인교대 이런 대학들에서 변경하거나 또는 전형을 신설했습니다. 수능 최저를 폐지한 대학도 있고요.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 수능 최저가 없었는데 만든 대학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변화를 가진 대학은 수능 최저를 완화한 대학들입니다. 이런 수능 최저가 완화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네. 학교생활기록부에서 반영되는 내신 성적이라든가 또는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성평가 기준이 기존보다 훨씬 더 강화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의 완화는 학생부에서의 교과 성적과 또는 학생부에 있는 서류를 평가한 대학은 정성평가 기준 그런 것들이 강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수도권 정시 모집의 인원의 변화가 조금 있는데요. 수도권 대학의 정시 모집 비율이 35.6%로 비수도권 지역의 정시 모집 비율보다 3배 정도 높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지역으로 지원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희망 지역에 따라서 전형을 다르게 준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2022학년도와 2023학년도에 이미 16개 대학의 정시 모집 40% 확대는 이미 거의 실시되었습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에는요. 아주 소폭이기 때문에 정시가 확대된다는 것에서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방 거점 국립대학들의 상황인데요. 우리 전북대학교 역시 수시 모집에서 거의 3천여 명을 모집하고 있고요. 수능 최저 기준이 좀 완화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정시 선발 비율을 전년도와 유지하고 있고요. 이제 전북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에서 많은 변화를 갖게 되었고 전북대학교의 또 하나의 특이한 점은 응시 영역이 굉장히 조금 완화되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올해 대학교 1학년들 2023학년도 학생들은 내가 확률과 통계나 또는 사회탐구를 응시했을 때 예를 들어서 자연계열, 공학계열의 응시 자격이 되지 못했습니다. 교과나 수능의 정시 모집에서. 그런데 올해에는 금년도에는 그 벽을 허물었습니다. 그래서 사탐이나 확통을 가지고도 자연계열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지원에 참고하시는데요. 특수한 과들, 예를 들어서 수학교육과 수학과 이런 과들은 미적분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거나 또는 물화생지 교육과는 과탐을 반드시 선택해야 되거나 의대치대 약대 이러한 대학 수의대는 과탐과 또는 미적분을 봐야 된다라든가 이런 부분들로 해서 아주 제한을 주는 대학이 소폭 있기는 합니다만 대부분의 대학에서는 그런 제한의 벽이 허물어졌다는 걸 아시고 지원 전략을 짜시는데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역 균형 선발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일명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학교장 추천 전형에서 수능 최저가 없는 대학도 이렇게 많습니다.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할 대학은 한양대학교입니다. 한양대학교 같은 경우는 어때요? 굉장히 메이저급 대학이라고도 볼 수 있죠. 그런데도 서류나 그런 평가를 보지 않고 수능도 반영하지 않고 내신 100%만 선발하는 대학이어서 내신이 굉장히 좋은 학생들에게는 졸업의 기회가 될 수 있는 대학일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많은 대학들이 어때요? 교과 전형인 학교장 추천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백이 아닌 대학들도 몇 개 대학이 있죠. 그래서 내신만 믿고 지원하지 마시고 이제 다른 서류나 면접
등에도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지역균형 선발인데도 전형명을 보십시오. 연세대는 추천형, 한양대는 지역균형 발전, 연세대는 고교, 이화여대는 고교 추천. 굉장히 다르죠. 예. 이것처럼 지역균형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거나 추천이라는 말이 들어있으면 학교장 추천 전형임을 인지하시면 되겠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추천 자격 기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수 3수생들도 추천 기준에 해당이 된다면 지원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 학교장 추천, 즉 지역균형 선발 전형입니다. 예, 여기에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전형 방법입니다. 교과 100%를 선발을 하느냐 아니면 서류를 보고 있는 대학이냐, 그 다음에 추천 인원도 졸업생이 가능한 대학이냐 아니면 재학생만 가능한 대학이냐. 또 하나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수능 최저 기준입니다. 수능 최저 기준으로요.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에 3합 7이라고 되어 있죠. 전년도에 3합 6이었던 것을 7로 했다는 뜻이고요. 괄호 열고 2라고 써져 있는 대학이 있죠. 그건 탐구 2개를 반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수능 최저가 있는 대학은 6월 모평이나 9월 모평의 성적을 참고하셔서 내가 실제 수능에서 수능 최저를 어느 정도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인지 여러분들이 확인하신 다음에 지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 즉 수도권 지역은 지역 균형 선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비수도권 지역은 지역 인재 전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즉 학생들이 너무나 수도권으로의 상황을 갖다가 조금 자제시키고 그 지역 대학에 지역 학생들이 많이 갈 수 있는 활로를 열어주는 게 지역인재 전형인데요. 지역에 있는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의 대학들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실시하고 있는데 한 가지 살펴보셔야 할 내용은 모든 학과에서 지역인재 전형을 모집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가고자 하는 학과가 지역인재 전형으로 모집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 지역인재 전형이 무조건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일까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 전북대학교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역인재 전형을 선발하는데요. 전북대학교는 일반 전형과 교과 전형, 지역인재 전형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 전형은 모집 인원이 많고 지역인재 전형은 모집 인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역인재 전형이 합격의 비율이 높다고 예측하기 어려운, 우리로서는 판단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남대학교는 똑같이 학생부 교과 전형에 일반 전형과 지역인재 전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대학교와 다르게 우리들의 마음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주죠. 왜요? 둘 다 중복 지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그런 점도 참고하시고 지역인재 전형의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교과 100%로 선발하지 않고 학생부를 정성평가하는 대학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학들은요, 학생부 비교과는 대부분이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서류를 평가하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학생부 교과전형의 학생부의 정성적 평가는 교과와 관련된 부분을 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전형 준비하는 조금 다른 서류 평가라는 걸 아시고 전략을 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합전형의 결과 정리하자면 수상독서, 자율동아리, 개인봉사활동이 대입에 미반영되고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자기소개서에 많이 등장했었던 일명 동아리라든가 진로활동 부분이 비교과 활동으로 중요한 요소로 부각되었다라는 점. 그 다음에 이러한 대입 반영에 학생부 항목이 소폭 축소됨으로 인해서 교과 활동이 훨씬 더 중요해졌고 1, 2학년 때 내신 비중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고요.
독서 활동을 반영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독서는 학생부에 없어도 될까가 아니라 더 중요해진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교과에 어떠한 배운 내용의 피드백이나 또는 예습 차원에서 지식의 확장이나 심화의 요소로 독서 활동을 교과 세특에 기록해 줌으로 인해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굉장히 중요해진 내용입니다.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학과에 따르는 관련 교과를 이수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인서울에 이공계 대학을 가려면 고등학교에서 미적분과 물리화학은 배워야 상위대학 진출로를 종합전형에서 확보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특히 서울에 경희대나 고려대, 성균관대, 연세대, 중앙대 등은요, 대입의 과목을 이미 지정했습니다. 그리고 수학에서는 미적분이나 과학에서는 물리나 화학 등을 핵심 과목으로 지정을 해서 이수할 것을 권장하고 있고요. 자연계 특성상 수학과 과학의 핵심 과목은 고등학교에서 배우고 와야 대학교에서 평가할 때 평가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밑바탕이 되어야 여러분들은 대학교에 진학해서도 학업을 따라가는데 별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세대 천문우주과학과에 가려면 지정한 과목 수원, 수투, 미적분, 물리원, 화원, 지구과학원은 반드시 들어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약학계열에 지원하려면 수원, 수투, 화학 원투, 생명 원투는 필수로 이수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처럼 각 대학들에서 어떻다고요? 이런 과목을 듣고 오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들어올 때 평가도 좋게 해줄 것이고, 또 하나는 대학교에 가서 내가 학업을 성취하는 데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기 때문에 대학교에서 강조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학계열에서는 수학과 물리, 화학도 굉장히 핵심 과목 중에 하나입니다. 지원하는 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이 전형을 갖다가 신설한 대학이 있고 폐지한 대학이 있습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모집 요강에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성균관대에 과학인재 전형이 신설되었고, 지거국 중에 하나인 충남대에서 서류 전형이 생겼고요. 우리 지역대학인 원광대학교에서 서류 면접 전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수능 체제를 폐지했거나 수능 체제를 교과뿐만이 아니라 종합전형에서도 완화한 대학이 있고요. 수능 체제를 새로 신설한 대학도 있고 면접을 폐지한 대학도 있고 또는 면접 비중을 증가한 대학도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희망대학이 있으면 반드시 확인하셔야지 전년도의 모집 상황을 보고서 준비하시면 이런 대학들의 변화에서는 전략을 짜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지원 전략을 짤 텐데요. 이제 내신이나 수능, 그 다음에 면접이냐 또는 비교과를 준비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교과도 최저가 있는 교과이냐, 서류를 보는 교과이냐, 아니면 면접이 있는 교과이냐, 이렇게 많은 전략의 방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준비 상황을 여러분들이 잘 맞추어서 선생님하고 상담하셔서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년도 입시 결과에서도 안내했었지만 교차 지원의 이력을 참고해서 입시 전략을 짤 필요가 있고요. 특히 인문계열의 학생들, 또 자연계열에서 인문계열로 가고자 하는 학생들도 참고 잘 하셔서 전략을 짜시기 바랍니다. 수시 모집 지원은 안정적인 부분을 필수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희망 위주로 소신과 상위 지원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안정적인 전략도 꼭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요즘에 와서 신설된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첨단학과 위주로 짜여져 있기는 하지만 최근 인지도 상승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필요합니다. 인지도가 상승됐다는 얘기는 경쟁률과 성적이
상향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수시 모집 지원은 단순하게 학생부 즉 내신 성적만 가지고 기준을 삼으시면 안 됩니다. 6월 모의고사나 9월 모의고사 그 모의고사 성적 기준으로 해서 정시로 해서 어느 정도 대학을 갈 수 있느냐를 봐서 여러분들의 수시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또 하나 전문대학도 있는데요. 일반 대학과 전문대학을 성적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전문대학으로 가는 것이 일반 대학으로 가는 것보다 미래지향적으로 비전이 있는 경우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맞는 대학이 어떤 대학이고 내가 진학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전문대학과 일반 대학을 선택하는 기준이 될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이 쉽지 않고 긴 길이지만 한 발짝 한 발짝씩 쉬지 않고 가다 보면 내가 원하고 꿈꾸는 대학이 현실로 되는 긍정적인 사고로 걸어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떤 길이든 모르고 가는 것보다 알고 가는 것이 훨씬 더 쉽게 갈 수 있고 효율적인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 짧은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는 길에 많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줘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